우리 이 매국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의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개겼습니다. 네, 와, 깜짝 놀랐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원래 모질인 줄 알았지만 대놓고 모질이가 됐습니다. 네, 경이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한 발언은 그건 대통령은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아니 생각이고. 옛날에 그 바이든 갔다가 난리면이라고 우길 때처럼 그렇게 외교에 걸린 문제도 미국 대통령이 걸린 문제도 성렬이 말하면 절절 죽어주다가 69시간이 뭐간디 여기에 관해서는 윤석열이 뭐라 그래도 69시간을 해야 됩니다. 라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보세요. 이게 16일이거든요. 이때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장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상한선을 정하라! 라고 지시를 했어. 60시간 미만으로 정해라! 그런 거거든. 지시를 했어, 지시를. 그랬는데 대통령실이 작가! 69시간을 기본으로 가야지! 개인적 조업 같은 소리 생각. 하고 네, 있네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럼. 대통령 따위가 무신디 무시 중한디 대통령 말 따위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69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측이 윤석열이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 69시간을 원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대통령실은 앞에 대통령실이라고 붙어 있잖아. 대통령이 경이야. 경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런 황당한 얘기에 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9시간 문제 때문에 20대에서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지금 13%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총선 망하고 160석 이상 민주당이 갖고 간다라고 오전에 맹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서실을 때린 거야. 69시간 까라. 이거 계속 밀고 가면 선거 망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름 그 정상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야. 지금 69시간에 집중하면 표 계산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추가로 해서 젊은 후보들 전부 다 내치고 나중에 김기현이 연포탕 한다 그러더니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으로 해갖고 늙은이들하고 윤핵관끼리서 이제 자리 나눔이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20, 30대 안 돌아온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10시에 오늘 10시에 대통령이 또 깠어요. 69시간은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 방 더 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치고받고를 똑같은 거리에서 맞배기를 서로 싸대기를 한 대씩 때리고 있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꺾거나 대통령실이 꺾거나 이게 말이 돼? 대통령실이 개기는 게? 둘 중에 하나가 꺾어야 끝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3번을 꺾는 거야, 대통령실에서는. 69시간으로. 이렇게 되면 69시간은 건의가 시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요? 응? 김현장이지 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현장하고 재벌들밖에 없잖아. 69시간을 해갖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은 너무 빠르잖아. 사용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 주장대로 어떤 노동자가 69시간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문재인이 그걸 막아가지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분노해갖고 심판표를 던졌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개인적 생각이고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럼 누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과 김건희가 아닌 누군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자면 천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자를 다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했죠. 막 일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대로 막 일을 시켜야 돼. 이게 지금 딱 그 천공이 놀린 거거든. 그럼 이제 천공이 69시간을 하라 그래갖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라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얘기가 또 튀네. 천공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천공이 이번에 그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데요. 경찰이. 이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안 받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참고인 신분이라서 강제로 조사가 아니 그럼 참모총장 왜 불렀대? 그 사람도 참고인인데? 이 사람은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이 털린 거야. 그것도 사관한테서 들은 거야. 당직 사관한테서. 네. 아 사실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왔다 갔어요. 이 사람 참모총장도 불러갖고 조사를 한 경찰이 못하겠다는 거야. 천공은. 그러놓고 보면 이게 천공의 장악력이 대통령실 인사안에까지 들어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부적 반란인 겁니다. 아무튼 이게 작전 아닐까요? 뭔가 이 69시간 논쟁을 불을 붙여가지고 친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마타도 작전이 아닐까요? 왜냐면 다른 이슈가 따끈한 게 없으니까 이걸로 하고 확 하다가 우리 예리한 그 이국장이 얘기한다라 그래 니들 그렇게 69시간 못하겠어 나 35시간으로 까줄게 요런 식으로 해갖고 30대의 표를 막판에 극적으로 확 나쁜 형사 그 개념으로 막 조지다가 갑자기 잘해줘 35시간 푹 깎아줌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20, 30대 표를 끌어올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저희가 또 뉴스도 전해드렸지만 20, 30대에서는 35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 선호한다라는 그런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걸 들어주마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이 나쁜 놈 역할을 맡고 네. 윤석열이 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일회담 했듯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35시간으로 정리해! 라고 하는 극적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건가? 그렇게 되면 김앤장이나 대기업 쪽에서는 교응을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까요? 그 바로 이제 탄핵 가겠죠. 네. 언론이 돌아서겠죠. 네. 근데 오늘도 진짜 윤석열 그렇게 얘기했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또 얘기를 했어요. 물이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팽팽하죠. 이걸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 근데 난 이게 저게 되게- 왼손 오른손이거든? 그러니까 웃겨 보여. 뭐 하는 거지? 아니 이걸 민주당하고 이러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일반 이해가 가는데 왼손 오른손이 서로 전혀 다른 마인드인 아니 것처럼 대화를 좀 하세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지 말고. 그거네. 얘네들이 가운데다 언론을 껴놓고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야. 언론으로 의견 발표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야, 내 생각은 이렇다고 전에. 그럼 얘 생각은 이렇다는데? 야, 나 그건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해. 그럼 야, 얘는 못 받아들인다는데?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이게 미국에서까지 여기 참전을 했어요. CNN에서 무슨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CNN에서도 우리나라의 69시간 근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니야, 우리나라라고 얘기 안 했어. 그 한국사 과로사를 한번 또 언급을 했었잖아요. 한국어 과로사를. 그러니까 CNN이 현지 시간 19일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추세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한 국가는 이 추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누군지는 말 안 했어. 한 국가. 그러나 69시간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69시간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고는 대놓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국가. 한 국가라고 한 뭐 국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라고 핑계대기가 좋겠죠. 근데 그러나 아무튼 과로사라고 네. 이런 거 있고 한국 정부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말을 못하지만 해마다 수십 명이 과로사하는 국가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에휴, 그럼 뭐 우리나라만 과로사하나? 라고 또 우길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개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런 언론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미국에 다음 달 26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뽑아 먹은 거 보고 야 우리는
우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구서를 요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정부를 지금 흔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CNN 대표적인 민주당계 그 방송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갑자기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언론에 대해서 폭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날리면 관련돼서 보도했던 MBC 했던 행태들부터 시작해갖고 개인과 언론을 검열하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를 비방했던 유튜버를 압수수색했다. 우린 아닙니다. 네, 김건희를 비방해서 압수수색을 받은 유튜버는 우리의 더 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명신이하고 줄리만 비방했지. 그렇지. 지금 뭐 새롭게 캐리건이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언론에 대한 탄압, 폭력적인 대응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고, 아무리 한국이 우방국이라도 인권은 보편적인 거다라고 국무부가 보고서를 이 시점에 깠어요. 미 국무부. 이게 미국이 다른 나라를 조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인권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지. 북한도 인권 문제인 거고, 이란도 인권 문제, 그다음에 뭐 중국도 인권 문제 이런 거거든. 이번에 그 미국이 지금 미국한테 찍힌 나라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인도. 인도 왜 찍혔냐면은 우리는 대러시아 제재 청구 안 할 건데 이러면서 러시아로부터 겁나 원유랑 가스랑 사들여가지고 경제 발전하면서 정유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경제 빵빵빵빵. 그래서 미국 얘기 잘 안 들어주는 그 대표적인 인도. 그다음에 중국이 야, 너 이란이랑 저기 화해해 해가지고 이란이랑 군대하면 사우디.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에 올라가 사우디하고 예, 인도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살만이 형은 그 기자 그거 했다 그래갖고 올라갔고요. 네. 모디 총리는 인종학살 방조했다고 또 올라가 있고, 아무튼 전 세계에서 미국에 찍히면 전부 다 인권 보고서에 문제 있다고 올라가는데, 그렇죠. 드디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박정희 이후에 처음으로 박정희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처음으로 네, 영광스럽게 인권 보고서에 멋있다!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멋있다, 정정을 하고 같은 레벨로 간 거죠. 이제 세계 인권 선언할 때 뭐 이런 거 하겠네. 우리나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공동 선언 뭐 이런 거 하겠네. 니네 나라 인권이나 먼저 돌아봐라. 아니 그 맨날 저쪽 당은 북한 인권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니들 핑계 들어준 거잖아. 그럼 대서특필 해야지. 그렇지. 미 국무부도 한국의 언론 환경, 언론 탄압 상황에 대해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할 정도로 심각하고 여기고 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야지. MBC밖에 보도를 안 하네. 아니 써도 포털에는 잘 뭐 안 찾아집니다. 아니 일단은 한 놈도 얘기 자체를 안 하잖아. 언론사에 있는 놈들 자체가. 이러면 미국도 참 편들어주고 싶겠다. 진짜로. 그 어려운 걸 윤석열이 해냈다. 우리나라 인권 후진국으로 윤석열이 1년도 안 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만에 경제 폭망에 외교 참사에 이제는 인권 폭망까지 윤석열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망칠 수 있는 거 다 망치는 것 같아. 진짜. 난 이렇게 구석구석 골고루 출연해갖고 이렇게 망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5년간 너무 편하게 너무 행복하게 누렸어. 그래서 우리가 공기 같은 거였어. 우리가 꽁으로 누렸나 봐. 보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원래 당연한 것처럼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이 우리의 공기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